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에는 크게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고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부정사에 쓰인 부정은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대체 뭘 정할 수가 없다는 걸까요? 동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준동사는 동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거예요. 명사일을 하라고 해볼까요? 명사일을 한다고 해서 준동사가 100% 명사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동사일 때의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어가 사는 집, 이 박스들은 단어를 기준에 따라 종류로 나눈 거고 이걸 문법 용어로는 품사라고 불렀어요. 동사야 명사야, 준동사는 품사를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서 부정사라는 용어를 썼구나 라고 이 용어도 받아주기로 해요. 그리고 늘 그렇듯 이번 영상도 이걸 다 외워야 해 이런 마음 버리고 부정사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편하게 봐주세요. 동사하지 말라고 해서 동사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준동사가 되는 건 알았으니 이번에는 준동사를 부정사로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정사를 만들려면 일단 동사의 원래 형태가 필요해요. 모든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이 둘만 동사라고 했었고요.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pay도 현재형 pay와 과거형 paid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동사의 원래 형태라고 해서 동사 원형, 혹은 동사의 기본 형태라고 해서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부정사가 되려면 원래 형태를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형태 pay를 가져와서 가만히 두면 부정사가 되겠죠? 동사 원형 pay를 그대로 유지해서 준동사는 부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왼쪽의 부정사는 to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죠. 이렇게 동사의 원래 형태 앞에 to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부정사를 to를 붙여서 만드는 부정사라고 해서 to부정사라고 해요. 용어가 삭막하고 정이 안 가니까 우리끼리는 to부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to부라고 부르며 정을 붙이는 이유는 to부와 친해지는 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얘도 부정사니까 무시하긴 그렇고 살짝 소개해볼게요. 얘는 to가 없죠? 동사 원형만을 그대로 유지해서 만든 부정사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정을 붙이기 위해 우리끼리는 원형이라고 부를게요. 원형에는 주로 부품으로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사람들은 준동사를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부사 이런 걸로 쓰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준동사를 만들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문장의 구조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때 부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문법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사 원형이 바로 원형이고요. 이 말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준동사는 부품처럼 쓰기도 하는구나.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고 원형에 하는 오늘은 여기서 안녕할게요. to부랑 더 친해져야 하니까. to부를 만드는 법은 동사 원형 앞에 to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먼저 동사 원형을 써볼게요. am은 동사 원형이 아니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am, is, are로 아주 자유분방하게 변했던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비동사라고 불렀어요. 왜죠? am, are, is의 동사 원형이 바로 be니까. 그래서 am이 아니라 am의 원래 형태 be가 되어야겠죠? 이 앞에 to만 붙여주면 to부 만들기는 끝이에요. 참고로 여기에 쓰인 to는 to부를 만들기 위한 to일 뿐 to만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to가 낯설지가 않죠? 전치사 to를 이미 만나봤기 때문에 to라는 저 단어가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to부를 만들 때 부품처럼 쓴 to와 전치사 to는 같은 게 아니라 스펠링만 같은 거예요.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가 오고 to부의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니까 모양이 같아도 구분은 가능해요. 그리고 전치사 to는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뭐뭐 쪽으로 뭐뭐에게라는 to만의 의미가 있지만 to부의 to는 to부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둘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to부는 동사를 동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쓰고 싶어서 만든 거죠. to부를 명사로 쓰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문법책을 보면 to부 정사에 무슨 용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저렇게 말하면 안 어려운 것도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형용사 용법이라는 건 to부를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는 말, 즉 to부로 명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사용법이라는 건 to부를 부사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to부로 동사나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에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명사용법이라는 건 to부를 명사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to를 명사처럼 쓰려면 일단 명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자리,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었어요. to를 명사처럼 쓰고 싶다면 to를 명사가 오는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주어 자리에 한번 넣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to부터 만들게요.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 study 앞에 to를 붙여서 to를 만들었어요. 공부하다를 명사처럼 해석하면 공부하는 것, 공부함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 명사처럼 쓰는 to를 넣어봅시다.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만들 건데요. 먼저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는 important예요. 그럼 이제 서술어 자리에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비동사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죠. 그런데 주어 자리에 온 to가 좀 애매하네요. to study, 공부하는 것은 일단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 am은 아니겠죠. 공부하는 것은 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일 때 쓰는 a도 아니겠죠. 수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he, she, it일 때 쓰는 비동사 is를 씁니다. 수의 개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명사와 딥하게 친해질 때 더 살펴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to를 넣었어요. 나는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해볼까요? 동사 want의 목적어 자리에 to가 와서 I want you, 나는 너를 원해처럼 I want to study, 나는 공부하는 것을 원해 라는 문장이 된 거예요.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한번 to를 넣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것이라는 명사 띵을 써주고요. 그 앞에 매우 좋아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를 써주면 매우 좋아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 앞에 my를 써주면요. 나의 매우 좋아하는 것이 되고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to는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올 수가 있죠. 그런데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전치사 뒤에요. 그런데 전치사 중에 to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이 뒤에 to를 쓰면 to가 반복이 되는데 영어 사람들은 반복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전치사 뒤에는 to를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to를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형용사는 명사 처돌이라 명사 근처에서 명사를 설명하죠. to 보고 형용사처럼 일하라는 건 명사 근처에서 명사를 설명을 하는 말이에요. 형용사 박스에 담겨있는 right은 옳은이란 뜻이지만 명사 박스에 담겨있는 right은 권리라는 뜻이에요. 권리이긴 권리인데 법적인 권리라고 말하고 싶을 땐 형용사 박스에서 법적인이란 뜻을 가진 단어를 앞에 붙여주면 됐죠? 이번에는 알 권리, 알아야 하는 권리 이렇게 알다라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알다라는 뜻의 동사 know 앞에 to를 붙여 to로 만든 다음에 얘를 형용사처럼 쓸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알 권리가 만들어졌죠? 참고로 to는 동사원형 앞에 to가 있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다고 생각해서 명사 앞보다는 뒤에서 명사를 설명합니다. opportunity는 기회라는 명사예요. 돌아갈 기회를 만들어 볼까요?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return을 to로 만들어서 opportunity 뒤에 놓아주면 되겠죠? 이번엔 to가 부사처럼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in Korea가 동사 live, 살다에 위치와 관련된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in Korea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to로도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해 볼게요. 먹으려고 먹기 위해 산다고 동사 live, 살다의 이유와 관련된 부차적인 정보를 to가 제공했죠. 부사는 형용사에도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좋은은 좋은인데 무척 좋은. to를 부사처럼 쓴다면 to도 당연히 형용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죠. 좋은은 좋은인데 만나서 좋아. 그런데 to 뒤에 뭐가 있죠? you, 너가 있어요. 너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to 역시 동사인데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이기 때문이에요. 동사의 특징을 가지는 거죠. 동사가 필요하다면 목적어를 가졌듯이 to도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명사, 형용사, 부사 일을 한다고 해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동사가 목적어 자리를 갖는 게 아니었죠? to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동사 find를 준동사 to로 만들었다면 to는 동사 find였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동사 find는 찾다라는 의미일 때 목적어 자리가 필요한 동사니까 find로 만든 to find도 목적어 자리가 필요해요. I'll find him. 나는 그를 찾을 거야.
find 뒤에 find의 목적어 힘이 있죠. to find를 아직 뭐로 쓸지는 안 정했지만 얘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o 뒤에 목적어를 써줄 수 있습니다. to find는 동사 find였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동사 wait은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목적어 자리가 생기지 않는 동사예요. 그래서 to wait은 동사 wait일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to wait도 목적어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동사 wait은 이렇게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너를 기다릴 거야 라는 문장을 만들었죠. to wait도 이렇게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to wait은 동사 wait일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니까요. 비동사는 어떨까요? 비동사는 보어 자리가 있어서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비동사로 만든 to be도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올 수 있으니까 to be 뒤에도 이렇게 kind라는 형용사가 올 수 있겠죠? 만약 to be를 명사처럼 쓴다면 to be kind는 친절한 것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to be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겠죠? to be를 명사처럼 쓴다면 이때 to be a doctor는 의사인 것 이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사실 여기서는 의사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to be가 가진 느낌적인 느낌 때문인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요. 오늘은 to be의 주어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동사는 주어가 항상 있죠. 왜냐면 문장의 주어가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의 주어이기 때문이에요. 투부도 투부만의 주어를 가질 수 있어요. 투부만의 주어를 만드는 법부터 먼저 볼까요? 투부만의 주어는 전치사 뽀를 빌려서 만들어요. 부품처럼 빌린 거라서 뽀만의 특별한 뜻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뽀를 쓰고 그 뒤에 투부의 주어를 넣어주면 돼요. 제이크, 세라. 투부의 주어가 나일 때는 I가 아니고 me가 와요. 왜냐면 전치사를 빌렸잖아요. 부품처럼 쓰려고 빌렸지만 전치사라는 특성 때문에 이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영어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쓰는 형태를 써야 해요. 그래서 they가 아니라 them이겠죠. 투부를 명사처럼 쓴다고 할 때 투부 투고만 쓰면 가는 것이지만 여기에 투부의 주어를 써주면 내가 가는 것이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절대 비워둬선 안 되죠. 왜냐면 그런 문장이 아니잖아요. 문장이라고 부르려면 주어 자리와 서술어 자리가 늘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투부의 주어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원해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너를 원하는데 어떤 너냐면 사랑하는 너를 원해요. 너는 명사고 명사를 설명하는 건 형용사가 하죠. 사랑하다를 투부로 만들어서 형용사처럼 써볼게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너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부의 목적어 me도 써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주길 원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투부의 주어가 어딨죠? 없어요. 그쵸? 준동사의 주어는 문장에 이미 존재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to love의 주어는 누구죠? 너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요. to의 주어를 써주려고 보니까 이미 문장에 있어요. 그쵸? 동사 want의 목적어 you가 to의 주어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미 존재할 때는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to를 명사처럼 써서 want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볼까요? 나는 원해요. 뭘? 춤추는 것. to dance를 원해요. 여기서는 to dance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나는 내가 춤추는 걸 원하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 I가 to의 주어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굳이 또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문장에 존재하니까. 자, 여기서 you와 I의 의미가 to의 주어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해서 문법책에서는 to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 나눌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면요. 준동사의 한 종류인 부정사에는 투부와 원형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투부와 친해졌는데 투부 얘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고 싶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투부 역시 동사일 때 기억을 잊지 못하는 동사인 듯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일을 해도 부사 일을 해도 형용사 일을 하더라도 마치 동사처럼 자기만의 목적어를 갖기도 하고 자기만의 주어를 갖기도 하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투부가 가진 느낌적인 느낌을 느껴보고 투부가 쓰인 문장들을 몇 개 같이 살펴보면서 문장에서 투부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 투부를 명사로 쓸 때 to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는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